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줌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주가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올해 1월 대비 850% 이상 올랐고 현재 시가총액은 무려 175조 원 규모입니다. 애플과 아마존이 2000조 원을 넘었다는 등 워낙 미국에서는 조 단위의 회사들이 많아서 175조 원 하면 오히려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20년 10월 21일자 기준으로 357조 원입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를 주력으로 제공하는 설립된 지 10년도 채 안 된 기업의 가치가 삼성전자 기업 가치의 절반이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SK하이닉스와 네이버, LG화학을 모두 합쳐도 154조 원으로 화상회의 솔루션 사업 하나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줌보다 시가총액이 더 작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전자결제 기업인 스퀘어 역시 아직 시가총액이 100조 원 규모인 것을 생각하면 줌의 175조 원 기업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줌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논란은 미국에서도 지난 몇 달간 늘 있어 왔으나 주가가 하락하기는커녕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또 하나 놀라운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테슬라에 대한 투자 및 이로 인해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아크인베스트에서 지난 10월 15일 이미 500불을 넘긴 줌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아크인베스트는 투명하게 주식을 운용하기로도 유명한 기업입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웹사이트에 가시면 자신의 이메일을 쉽게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시면 이메일로 매일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보내줍니다. 지난 15일에 아크인베스트가 보낸 이메일을 보시면 아크 K펀드에서 줌 주식 19만 8천 주를 매수하였고 아크 W펀드에서 줌 주식 5만 4천 주를 매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은 아크 펀드가 집중 매수해서 그런지 주가가 긴 양봉을 그리며 상승하여 536불에 장을 마감한 날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테슬라나 스퀘어 등의 미래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일 만한 회사들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 현재 400불대인 테슬라의 주가가 향후 1400불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아크 펀드가 지금 줌의 주식을 520불대에 다시 집중 매수했다는 이야기는 향후에 줌의 주식이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고, 즉 강세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화상회의 서비스가 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다들 줌에 이렇게 열광하는 것일까요? 왜 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나 시스코의 웨백스 같은 경쟁사 제품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늘 수밖에 없었을까요? 현재 줌의 서비스가 경쟁사가 단기간에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진 제품인 것일까요? 코로나가 사라지면 줌의 현재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미래 사업을 위해서 줌은 현재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줌이 설립되었고 왜 시장에서 열광적인 평가를 받는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의 설립자는 중국계 이민자인 에릭 위안입니다. 에릭은 줌의 창업을 통해 또 하나의 실리콘밸리 이민자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에릭은 1970년생으로 올해 51살입니다. 중국 산둥성에서 태어났고 산둥과기대에서 컴퓨터공학과 응용수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예전 뉴스데일리에서는 현재 부인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10시간이 넘는 중국에 기차여행을 하면서 비디오 컨퍼런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릭은 대학 졸업 후 석사 학위를 받고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 1990년 중반 수도 베이징에 왔다가 인터넷이라는 신문물을 접하게 됩니다. 당시 빌 게이츠의 인터넷에 대한 강연을 듣고 무작정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미국에서 야후, 구글 등이 처음 생겨 닷컴 붐을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에릭은 미국의 비자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에릭이 2년 동안 모두 8번의 비자를 거절당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더 이상은 안 될 거야 하고 좌절했을 수도 있겠지만 에릭은 이에 굴하지 않고 9번째 시도 끝에 마침내 비자를 획득하여 미국에 건너오게 됩니다. 에릭은 비자 심사 담당관 앞에서 매번 퇴짜를 맞을 때마다 자신에게 괜찮아. 나는 내가 여기 안 와도 된다고 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야.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로 건너간 에릭은 그 당시 생긴 지 2년밖에 안 된 작은 스타트업이었던 웨백스라고 불리는 온라인 화상회의 툴을 만드는 기업의 20번째 초기 멤버로 취직을 합니다. 당시에 영어도 서툴렀던 중국 산둥성 출신의 패기 넘치는 청년은 코딩만큼은 자신 있다며 그동안 자신이 꿈꾸었던 성공을 위해 미친 듯이 일에 몰입합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에릭은 남들이 다들 놀러가는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밤을 완전히 새며 코딩 작업을 하였고 토요일 오후에는 잠을 자지 않은 채로 축구 경기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에릭이 웹X라는 기업에 취업한 지 3년 만인 2000년, 웹X는 당시 닷컴 열풍을 타고 순조롭게 성장하여 IPO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후인 2007년, IT 공룡 시스코는 웹X를 자사의 기업용 솔루션 중 하나로 편입시키기 위해 3.2 빌리언 달러, 약 4.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인수하게 됩니다. 이 인수로 에릭은 시스코 내에서 웹X의 800명이 넘는 개발자를 인솔하는 엔지니어링 부문의 부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개발자 출신인 에릭은 그 당시에도 웹X의 기능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아직도 웹X는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유저가 웹X 화상회의에 로그인할 때마다 웹X 시스템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윈도우 PC 혹은 맥의 버전을 일일이 체크해야 했고 이로 인해 사용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게 될 경우 비디오와 오디오가 끊기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막 나오기 시작한 최신 기능들인 스마트폰을 위한 스크린 공유 기능들도 에릭은 웹X에 넣고 싶었습니다. 2011년 에릭은 웹X의 개선을 위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방안을 시스코 경영진에게 제안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이디어들은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2011년 당시 시스코는 회사 내의 사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용 페이스북과 같은 제품을 만드는 것에 포커스하고 있었고 웹X의 개선 작업에 큰 비용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웹X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그러나 에릭은 시스코의 경영진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용 사내 소셜 네트워크보다 미래에는 온라인 화상회의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경영진을 설득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에릭은 고객을 위한 더 좋은 온라인 화상회의 툴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 당시에 에릭은 자기의 와이프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스코라는 인류 IT 기업의 부사장 직함과 고액 연봉, 안정된 삶, 800명의 팀원들을 놔두고 갑자기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니 부인이 만류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부인을 설득하였고 2011년 시스코를 그만두고 웹X에서 같이 일했던 개발자 40명을 데리고 나와 줌을 창업하게 됩니다. 에릭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국에서도 30명의 개발자들을 운용했고 과거 웹X의 CEO였던 서브라 아이어에게도 약 4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다른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들은 줌의 사업을 형편없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시장에 웹X가 선두주자로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고 구글 행아웃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스카이프라는 비슷한 화상회의 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은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전이 인수한 블루진스라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른 많은 화상회의 전문 스타트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현재의 웹X보다 훨씬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웹X에서 14년간 쌓아온 개발 경험과 자신의 개선 아이디어를 묶어서 더 나은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고 2년 후인 2013년 퀄컴으로부터 약 70억 원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퀄컴 역시 내부적으로 줌에게 투자하는 것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퀄컴이 2013년 투자하고 나서 7년 만에 현재 줌의 가치는 퀄컴을 넘어섰습니다. 아래 미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퀄컴은 현재 145.41 빌리언 달러로 줌보다 약간 낮습니다. 참고로 현재 줌의 기업 가치는 엑선모빌, 쉐브론, 스타벅스, IBM, AMD, 그리고 웰스파고 은행보다도 더 큽니다. 2011년부터 조용히 줌은 온라인 화상회의 툴을 개발하였고 2년 후에 줌은 매킨토시든 아이폰이든 윈도우 PC든 서로 다른 버전의 앱을 깔 필요 없이 하나의 버전으로 더 가볍게 구동될 수 있고 각 브라우저들이 업데이트를 할 때 버그를 최소화하는 제품을 구현해내었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인터넷 라인에서도 안정적으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고 가격도 매월 호스트 한 명당 9.99불로 매우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줌의 고객센터 리더인 짐 머서는 당시 경쟁사 중 하나였던 고투미팅이라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줌의 평판이 너무 좋자 본인도 줌 계좌를 오픈하고 사용해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쉽게 회의에 들어갈 수 있고 25명의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 도대체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한 것인지 너무나도 놀라웠다고 합니다. 더 나은 품질과 더 나은 가격으로 줌은 빠르게 기업 고객들을 하나둘씩 웹X로부터 빼앗아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줌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2017년이었습니다. 저도 현재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큰 대형 모니터와 마이크, 오디오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화상 회의실이 매 층마다 있고 다른 나라 사업부들과 회의를 하는 일도 매우 많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오랜 기간 동안 시스코의 웹X를 온라인 화상회의 툴로 잘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7년 어느 날 기존까지 잘 사용하고 있던
시스코의 웹엑스 대신에 갑자기 웬 듣도 보도 못했던 줌이라는 스타트업의 화상회의 툴로 바꾼다는 통지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업이 시스코같이 안정된 기업의 검증된 화상회의 툴을 갑자기 스타트업의 툴로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작게는 몇십 명에서 많게는 몇백 명, 몇천 명이 들어오는 화상회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발표나 회의에서 화상회의가 중간에 끊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용하던 시스템을 갑자기 바꾸면 새로운 시스템의 사용법을 다시 숙지하고 이에 적응해야 하는 것도 매우 귀찮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저도 마음 한구석으로 왜 잘 쓰고 있는 웹엑스 대신 줌을 쓴다고 하는 것인지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의 귀차니즘적인 생각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줌을 사용해보니 이거는 그냥 웹엑스에서 이름하고 디자인만 조금 바꿔놓은 것이고 인터페이스가 거의 똑같아서 사실상 웹엑스를 그대로 베껴놓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줌이라는 회사에 대해 좀 알아보니 줌의 기본 베이스가 웹엑스에서 나온 것이었고 줌이 2013년 웹엑스보다 더 나은 제품을 출시했고 웹엑스가 그제서야 위기감을 느껴 줌의 인터페이스 등 기능들을 벤치마킹하여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줌은 많은 대기업에게 온라인 화상회의 툴을 제공하고 있었고 특히 가격을 웹엑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하나둘씩 웹엑스의 고객들을 빼앗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사인 웹엑스를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나 구글의 행아웃은 화상회의 사업이 큰 수익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서비스를 그다지 크게 개선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줌은 점점 서비스를 향상시키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천운이 터졌습니다. 바로 올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락다운을 선포하면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부터 큰 회사들까지 미국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억지로라도 화상회의 툴을 사용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당연히 화상회의 품질도 좋고 사용하기가 너무나도 간편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리고 무료 플랜도 있는 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줌의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늘려주게 된 것은 바로 학교들의 재택 수업입니다. 학교들이 재택 수업을 어쩔 수 없이 택하면서 발빠르게 줌은 유치원으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화상 수업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로써 어린아이부터 10대까지 줌이라는 브랜드 이름이 폭발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줌을 모르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40분까지 공짜 그룹 미팅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줌을 통해 파티를 하고 학원 강사들은 학원 수업을 가르치고 미니 콘서트를 여는 등 줌은 이제 하나의 서비스를 넘어서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회현상이자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줌 대학이라는 말을 쓰고 뉴욕타임즈는 우리는 지금 줌에 살고 있다라고까지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줌의 이용자 수가 얼마나 늘었을까요? 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초에는 하루 사용자가 1천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 4월에는 무려 3억 명이 줌 플랫폼을 매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무료 사용자 수가 몇 달 사이에 30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몇 달 만에 유저 수가 1천만 명에서 3억 명으로 폭등하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보기 힘든 케이스입니다. 물론 무료 플랜을 이용하는 개인 유저나 학교와 같은 기관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줌의 매출 성장에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를 보려면 실제 올해 매출을 봐야 합니다. 각 분기별 매출을 보시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1월까지 줌은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거의 2배 매출이 성장을 했고 2분기에도 역시 663밀리언 달러, 약 8천억 원 규모로 매출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이익도 185.9밀리언 달러, 약 22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배 폭등하였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매출이 폭등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주가도 곧바로 300불대에서 450불대로 하루 만에 폭등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매출이 잘 나온 건 알겠는데 1년도 안 돼서 주가가 850% 이상 뛰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줌이 우리가 모르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뭔가 첨단 비밀병기라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줌이 제공하는 사업 모델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줌이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 제품군은 모두 5개가 전부입니다. 그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핵심 제품은 바로 회의 및 채팅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로 본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지 상대방과 미팅을 할 수 있습니다. 1대1 화상 미팅의 경우 무제한으로 무료이고 100명까지 40분간 무료로 미팅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더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나 기업이라면 매달 정기구독형으로 호스트당 14.99불에서 최대
19.99불을 지불하면 됩니다. 비디오 웨비나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강의나 발표, 마케팅 이벤트 등을 할 때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회의실 사업은 기업이 회의실에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기기, 예를 들면 웹캠이나 모니터, 마이크, 스피커 등의 시스템을 서포트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업들이 보통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줌폰이라고 해서 줌 이용자들이 줌을 통해서 간단하게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내놓은 마켓플레이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사업은 본인이 온라인 이벤트, 예를 들면 강의나 댄스 강습, 요리 강좌 등을 통해 돈을 받고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사실 온라인 수업은 기존에도 있었던 것인데 이를 좀 더 확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줌의 강점을 살펴보면 애플과 같이 뭔가 혁신적인 제품이나 엔비디아와 같이 AI나 자율주행 등 무언가 대단한 것이라기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가장 기본에 충실하게 내놓는다는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즉, 줌의 가장 큰 세 가지 강점은 첫 번째로는 뛰어난 사용자 편의성, 즉 사용하기가 너무나도 편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 몇 번의 클릭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내 온라인 회의 링크가 주어지고 이를 상대편에게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면 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편의성은 최근 다른 기업들도 많이 카피하여 따라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웹엑스를 사용했을 때 유저로서의 느낌으로는 웹엑스와 편의성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기업들과의 화상 미팅 때문에 그 회사들이 쓰고 있는 블루진스나 다른 화상회의 툴을 이용한 적도 있었는데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줌은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직관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상회의 품질도 매우 뛰어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나 구글의 행아웃 등 줌 이전의 화상회의 플랫폼은 주로 P2P 네트워크 기반의 화상회의 플랫폼이라 끊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상 품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간파한 에릭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HD급 영상을 네트워크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지연 없이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강점은 가격입니다. 아마 저희 회사도 예전 웹엑스에서 줌으로 바꾼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 비교이긴 하지만 가장 큰 경쟁사인 웹엑스의 경우 비즈니스 플랜이 26.95불인데 비해 줌의 경우에는 19.99불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제가 줌에 투자를 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줌의 이러한 강점들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회의가 급증하자 시스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뿐 아니라 블루진스, 고트미팅 등 다른 온라인 회의 서비스 업체들도 다들 사업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이 바로 줌이 가진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게다가 줌의 서비스는 온라인 화상회의 하나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디오 웨비나나 전화, 최근의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다른 서비스들도 있지만 크게 보면 온라인 화상회의 기술을 확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온라인 화상회의 솔루션은 경쟁사가 더 나은 기능이나 가격을 제시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시장은 많은 경쟁사들이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고 특히 IT 공룡 기업들이 자사히 화상회의 기능을 끼워 팔기를 한다면 마치 슬랙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줌도 성장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슬랙의 초기 성장 스토리도 줌과 비슷합니다. 기존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 툴은 각 기업별로 존재해왔으나 혁신적으로 편리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슬랙의 창업자 스튜어드 버터필드는 이 점을 간파하였고 팀원 간 쉽고 편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협업 툴을 내놓아 이 단일 제품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팀스라는 사내 협업 툴을 후발주자로서 새롭게 내놓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 고객들에게 공짜로 풀면서 팀스는 슬랙을 앞질러 성장하게 되었고 슬랙의 성장세는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슬랙의 주가도 상승하는 데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슬랙은 여전히 적자인 기업이고 현재 주가는 28불대이며 기업 가치는 16.4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19조 원 수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줌의 주식을 소량 보유하고 있고 줌이 당장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화상회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이로 인해 당분간 줌은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실리콘밸리만 해도 내년 중반까지 재택근무를 선언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줌을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줌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시장 점유율을 무려 4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예전 시장의 1인자였던 시스코의 웹엑스는 12%밖에 안 되고 나머지 기업들의 화상회의 제품 점유율도 여전히 매우 작은 수치입니다. 3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유저수를 기반으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 및 마켓 리더십의 위치를 얻게 된 줌은 향후
현재 고객을 기반으로 업셀이나 크로스셀, 즉 상향 판매나 교차 판매를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얻게 된 셈입니다. 현재 줌이 받고 있는 탄력을 잘만 이용한다면 향후에도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미 줌은 흑자로 돌아서서 수익을 계속 창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대비 수익성도 올해 2분기 기준 27% 이상으로 마진율도 꽤 높은 편입니다. 특히 줌의 화상회의 솔루션은 정말 편리하고 간편하며 영상 품질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회의실에서 화상회의를 하거나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웨비나 등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고품질의 화상회의의 경우 웹엑스나 줌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스카이프나 구글 행아웃 등 다른 경쟁사의 제품 상황을 보더라도 향후 단기간에 줌을 넘어설 수 있는 획기적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개발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현재 줌이 갖게 된 강력한 브랜드 파워, 즉 화상회의하면 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크인베스트가 신규로 최근에 매수한 이유도 이러한 줌이 가진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줌이 향후 몇 년간은 꾸준히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줌의 주가입니다. 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 추가 매수를 하기는 망설여지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 175조 원에 PER이 670배에 이릅니다. 현재 줌의 시장 가치는 거의 시스코를 바짝 쫓아와 있습니다. 줌이 올해 3분기와 4분기에도 대박을 쳐서 1조 원까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예상한다면 순이익이 약 3천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매출이 50조 원이 넘고 순수익이 13조 원이 넘는 시스코 수준으로 기업 가치가 평가되고 있다는 점은 투자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입니다. 만일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실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앞서 스퀘어 케이스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주가 수익 비율이 높다고 주식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의 경우 주가 수익 비율이 현재 1,100가 넘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줌이 현재 주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급격한 성장세를 어떻게 미래에도 이어갈 것인지,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나서 다시 직장과 학교에 복귀가 시작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나 시스코의 웹엑스 같은 경쟁사들을 어떻게 따돌리고 경쟁사가 카피하거나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인 해자를 쌓을 것인지, 그리고 현재 얻은 명성과 시장 리더 3억 명이라는 유저수를 어떻게 더 큰 수익화로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줌은 매년 가을 줌토피아라고 불리는 자사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알리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올해에는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에 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줌은 사용자 간의 대화 내용을 해커나 외국 정부가 훔쳐보기 어렵게 만드는 종단 간 암호화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고, 줌 유저들이 일반인을 상대로 유료 혹은 무료로 콘서트나 강의 등을 열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줌을 이용해 자사를 위한 맞춤형 화상회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SDK, 즉 개발 도구를 제공하고 다양한 업무용 앱을 줌과 통합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잽스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개선점을 발표하였으나 사실 아주 인상적이거나 혁신적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윈도우나 오피스 365처럼 수년 안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줌을 사용하게끔 어떻게 제품을 혁신시켜 미래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점유할 것이다 라든지, 현재 마켓 리더십을 활용하여 어떻게 매출을 더 크게 성장시키려고 하는지 등에 대해서 보다 클리어하게 미래의 로드맵을 보여주었으면 했지만 아직은 아쉽게도 그러한 미래의 야심과 성장에 대한 로드맵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줌에 대한 목표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 평균치는 477.67불로 지난 금요일 종가였던 511불 대비 6.6% 낮은 가격입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611불입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팁 랭크는 매수, 스마트 컨센서스는 보유, 톰슨 로이터스는 매수 6명, 강력 매수 8명, 보유는 14명입니다. 참고로 10월 15일 마켓워치 기사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니콜라이는 기존 줌의 목표 주가를 475불에서 570불로 상향하면서 현재 온라인 화상회의 통화 시장에서 줌은 향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D.A. 데이비슨 애널리스트 리 씨는 목표 주가를 기존 460불에서 600불로 올리면서 아직 줌이 전체 기업 고객 시장 내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엄청나게 큰 시장 기회를 앞두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크레딧 스위스는 지난 10월 13일 줌,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갈까? 왜 우리는 그레이트 컴퍼니, 즉 위대한 회사에 대해 여전히 실적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가? 라는 보고서에서 줌이 분명
좋은 제품을 가진 위대한 회사는 맞지만 미래에도 지금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고, 특히 줌폰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지도 아직은 미지수라며 현재 $500대의 주가는 너무 높고 적정 주가는 315불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줌을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고,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생각해 보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줌을 조만간 대체할 다른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현재 주가는 너무 높아 추가 매수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는다면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에 다다르는 시점에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줌 이외에 웹엑스나 블루진스, 스카이프 혹은 다른 화상회의 툴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